네, 이번 시간은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하지만 선생님이 한 가지, 그럼 두 가지 이렇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이거 지난 시간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잘 상기하려면 모두 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첫 번째 분수는 바로 소수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분수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모를 무엇으로 고친다? 맞습니다. 10 혹은 100 혹은 1000으로 고쳐야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분모가 2인 숫자, 분모가 5인 숫자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4인 분수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고쳐지고요. 분모가 8인 분수는 분모가 1000인 분수로 고쳐집니다. 분모가 1인 분수는 잘 나오지 않고요. 분모 1, 2, 3인 분수는 소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4인 분수 나왔고요. 5인 분수도 나왔고요. 6인 분수, 7인 분수도 소수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8 나왔고요. 9인 분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 3, 4, 5, 6, 7, 8 중에 요 분수들은 소수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분모가 2, 3, 4, 5, 6인 분수 중에 그 중에 이 두 개는 10인 분수, 4는 100, 8은 1000인 분수로 고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소수의 곱셈 계산 방법입니다. 수의 곱셈은 이번 단의 내용을 총 정리하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자연수처럼 곱셈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수점 위치를 찾는데요. 소수점 총 곱해지는 숫자들의 소수점이 총 몇 개인지 세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찍어주면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자, 소수점이 없다 생각하고 자연수처럼 계산을 하면 69 맞습니다. 54. 근데 소수점이 하나이니까 얘도 소수점이 하나여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선생님이 이 단계에 따라서 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것들을 친구들 되게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육학을 배웠을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퍼센트를 이렇게 쓰면 보는 것은 10분의 1, 그러니까 10%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은. 그리고 뭐 해보는 것, 뭐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은 많이 더 기억나는데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설명하기, 가르치기라고 합니다. 설명하기, 가르치기는 가르친 것,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가르친 것은 90% 이상 머릿속에 영원히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보 우성이를 옆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우성이가 옆에 있고 그 바보 우성이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느낀 점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옆에 있는 바보 우성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보성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알겠죠?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 단원이 지나가면 자연수처럼만 고쳐서 풀까봐 다시 한번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4번과 5번. 자연수처럼 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소수의 곱셈은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수직선 혹은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된다는 것. 반드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이 첫 번째 자연수로 고치는 것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이걸 주로 사용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4번과 5번의 분수,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6번 읽어보고요. 6번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풀면 됩니다.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발명한 이야기한 이론인데요. 첫 번째 문제 이해하기. 총 4개의 단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이해하기. 문제 이해하기는 조건 찾기입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그냥 생각열기로 문제를 제시할 때 이렇게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라는 것에 이렇게 밑줄을 쳤습니다. 여기는 안 쳤네. 안 쳤네? 여기도 안 쳤. 이거 교과서가 다르군요.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오늘 했던 부분에서는 조건에 대해서 숫자 동그라미 치고 구하고자 하는 것에 밑줄 쳤습니다. 이런 과정이 첫 번째 폴리아의 문제 이해하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해했다면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우리 이번 소수 단원에서 소수의 곱셈은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수처럼 계산을 하든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든 수직선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어 풀든 어떤 것으로 풀지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단계는 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세웠던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계산을 하고 나면 네 번째, 이걸 많은 친구들이 안 하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 검토 및 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었던 걸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그리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폴리아의 문제 해결 단계,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제시한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오늘 알려준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폴리아 문제 해결 단계, 그다음 자연수, 분수, 그 다음에 수직선 혹은 그림으로 소수의 곱셈을 풀 수 있다는 것. 그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자연수처럼 계산을 하고 소수점 위치 찾기를 해주는 것. 소수점 몇 개인지 세고 그 다음에 찍기.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머릿속으로 알아도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은 설명하기, 가르치기. 그래서 그런 소수, 분수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배웠던 거.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 2, 5는 10인분수로 변하고 4는 100인분수로, 8, 분모가 8인 것은 1000인분수로 고쳐서 풀면 쉽다는 것 기억해 주면서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를 풀어봅니다. 교과서 이쪽이야. 33쪽
35쪽까지 해 오는 것입니다.